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 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을 밟지 못하고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 즉 아파트나 빌라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힘겹게 눈을 뜨고 밤이면 천근만근 지친 몸을 이어 고단한 잠을 청하는 그 소중한 우리네 보금자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땅의 맑고 푸른 생명력과는 완전히 단절된 허공의 섬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십 층 아득한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려진 현대 아파트는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고 세련된 편리함을 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살피는 풍수지리학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치명적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맹점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평생을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의 철학으로 올곧게 살아가시며 어깨에 짐이 무거운 우리 중생들의 팍팍한 삶을 깊이 굽어 살피셨던 성철 스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님께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억지로 허공에 지어올린 닫힌 공간이 우리 인간의 여린 마음에 얼마나 크고 깊은 병을 만들어내는지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스님의 그 넓고 깊은 해안과 오랜 풍수의 이치를 빌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땅이 내어주는 맑은 생명력인 지기가 도무지 닿지 않는 아파트의 현관은 기운의 흐름상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매일 우리가 드나드는 아파트 현관을 굳게 가로막고 있는 저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어리 방화철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꺼운 철문은 밖에서 침입하려는 나쁜 도둑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시끄러운 이웃의 소음을 꽉 차단해주는 고마운 방패막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의 흐름으로 그곳을 꿰뚫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 철문은 우리 집안에 한번 잘못 스며들어온 나쁜 기운과 퀴퀴한 탁기가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길목마저 완벽하게 꽉 차단해버리는 참으로 끔찍하고 숨 막히는 가난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며 온몸에 묻혀온 더러운 기운들, 억울하게 받은 스트레스, 당장 내일 메워야 할 돈 걱정으로 나도 모르게 푹푹 내쉬는 짙은 한숨들이 창밖으로 흩어지지 못하고 그 육중한 철문의 턱칸이 막혀 매일 밤 현관 바닥에 시커멓게 웅덩이처럼 고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아파트 현관 바닥에 고여 썩어가는 휴문의 고리를 단숨에 날카로운 칼처럼 베어내고 사방으로 허무하게 흩어지던 애꿎은 재물을 우리 집 거실과 안방 한가운데까지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놀라운 비방을 조용히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산을 타고 올라가야 하거나 비싼 돈이 수백만 원씩 깨지는 금빛 부적도 아니고 동네가 떠나가라 집을 치는 요란한 구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방 창장을 열면 흔히 볼 수 있는 달큰하고도 매운 향이 나는 계피 스틱 3개, 그리고 지갑 구석에 늘 굴러다니는 흔하디흔한 500원짜리 동전 딱 하나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 작고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 껍질과 동전 하나가 도대체 어떤 신비하고 무서운 조화를 부리기에 수년 동안 꽉 막혀 썩어 문드러져 가던 우리 아파트 현관의 기운을 단숨에 살려내고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것일까요? 다만 세상에 널린 수많은 식재료 중에 왜 하필 냄새가 이토록 진한 계피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10원, 50원, 100원 그 수많은 동전들을 다 놔두고 왜 반드시 이순신 장군도 아닌 학이 그려진 500원짜리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쇳덩어리 철문 근처 도대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숨겨두어야만 꽉꽉 막혔던 내 돈줄의 기운이 화산 터지듯 시원하게 발복하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찬찬히 이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단 한 줄의 숨김도 없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 영상을 중간에 끄거나 멈추지 마시고 제 두 손을 꽉 잡는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잠들고 고요해진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셔서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이 방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간절한 정성을 다해 실천해 보시기를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내 이름 석자가 잉크로 뚜렷하게 적힌 번듯한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그 눈물겨운 꿈 하나로 평생의 청춘을 바쳐오셨지요. 길 가다 쇼윈도에 걸린 입고 싶은 예쁜 옷 한번 쳐다보고는 꾹꾹 참아가며 뒤돌아서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고기 한 점 먹고 싶은 것, 마른 침을 삼키며 참아가며 그저 매달은행 대출금 갚아내는 고장난 기계처럼 살아온 우리네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잠을 쪼개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여 이사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남몰래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던 그 감격스러운 날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이 집 문턱만 넘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 착한 식구들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두 다리 쭉 뻗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심하고 이따금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그 길고 긴 눈물의 희생, 참으로 모진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끝에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파인 지금 여러분의 거친 두 손과 처진 어깨에 무겁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서울의 어느 아파트 집값이 몇 천만 원이 올랐네, 몇 억이 훌쩍 뛰었네 하며 남의 세상 이야기처럼 떠들어대지만 정작 내 낡은 지갑 속에는 당장 오늘 저녁 찌개거리 살 현금 10,000원 한 장 넉넉하고 마음 편하게 들어있지 않은 것이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집값은 조을 위에서 올랐다는데 내 실제 삶의 형편은 어찌된 일인지 해가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메말라가기만 합니다. 비만 오면 쑤시고 아픈 낡은 관절을 부여잡고 매달 귀신같이 다가오는 은행 대출 이자 갚을 날짜만 달력에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가며 피를 말립니다. 나이가 꽉 차도 제 앞가림 하나 온전히 못하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여전히 늙은 부모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집니다. 덩치만 무지막지하게 큰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상자 안에 영혼이 갇혀버린 가난한 부자,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씁쓸하고도 비참한 현실이 바로 남의 텔레비전 속 이야기가 아닌 눈물나는 내 진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 텅 빈 거실의 낡은 소파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불 꺼진 남의 아파트 단지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몰래 소리 죽여 쏟는 물을 삼켜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큰 대역 죄를 짓고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혼자 누려보겠다고 내 아름다운 청춘을 다 바쳐 이 차갑고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를 짊어지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가슴 한복판이 시커멓게 재가 되도록 타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지독한 서러움과 사무치는 외로움은 직접 그 지옥같이 어두운 터널을 두 발로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픈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지금 거친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을 손으로 쓱 닦아 거두시고 제 이야기에 구분 등을 온전히 기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달 빚 독촉에 허덕이고 이토록 잔인하게 돈에 쫓기며 고통받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어리석거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혹은 돈 버는 재주와 능력이 못나서 이 무서운 가난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절대 결단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 사랑하는 남편과 고생한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한 새끼들이 새빵살이하며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편히 두 다리 뻗고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듯 여러분의 몫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참으로 거룩하고 눈물겨운 위대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스스로의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는 그 날카로운 자책의 채찍질을 이제는 제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턱밑까지 차오른 대출금 이자 걱정, 앞길 막막하여 한숨만 나오는 자식 걱정, 돈줄이 말라 꼬여버린 인간관계 등 수많은 돈 문제로 가슴 한가운데 크고 차가운 바위덩어리를 얹어놓은 듯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부디 혼자서 속으로 시커멓게 썩어가는 그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끙끙 앓으며 사귀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면 마음에 큰 병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조그만 댓글창에 틀린 맞춤법이나 엉망인 띄어쓰기 같은 남들 시선을 훌훌 던져버리시고 그저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피 맺힌 억울한 사연을 아주 편안하게 쏟아내듯 다 적어보십시오.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맺혀 고름이 되어가던 그 독한 억울함과 슬픔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뭉툭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글로 적어 내려가는 그 작은 감정 배출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밤낮으로 짓누르던 그 꽉 막힌 현관의 탁한 흉이 이미 반 이상은 허공으로 홀홀 흩어져 빠져나가는 엄청난 개운의 치유 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눈물로 꾹꾹 남겨주신 그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내일 아침 빠짐없이 하나하나 정성껏 가슴으로 깊이 읽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맑고 긍정적인 밝은 기운을 아주 듬뿍 담아 두 손 모아 간절히 응원하며 그 꽁꽁은 무거운 마음을 벗든 본능처럼 아주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의 피와 땀을 바쳐 장만한 이 소중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서 도대체 왜 자꾸만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모처럼 멀리서 찾아온 귀한 복과 운이 쇳덩어리 철벽에 부딪히듯 꽉 막혀버리는 것인지 그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애초에 지니고 있는 풍수적 특성을 아주 찬찬히 뜯어보면 그 풀리지 않던 해답을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학의 아주 오랜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사람이 숨쉬고 사는 집은 마땅히 흙과 땅이 쉼없이 뿜어내는 촉촉하고 맑은 생명력, 즉 지기비키를 발바닥으로 듬뿍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체 에너지도 물 흐르듯 건강하게 순환하고 튼튼한 재물운의 굵은 뿌리가
집안 깊숙이 단단하게 내린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층 아찔한 허공에 시멘트로 지어진 현대의 아파트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이 땅의 따뜻한 기운과 철저하고 냉혹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수입 대리석 자재를 깔아두고 수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가구를 들여놓아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메마르며 몹시 건조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풍수적 결함은 바로 집의 입구, 외부의 세상과 우리 가족의 내부를 나누는 유일한 경계선인 현관에 꽉 막힌 구조에 있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마당 딸린 옛집들은 가벼운 나무로 만든 대문을 수시로 열고 닫으며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고 기운이 앞뒤로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묵은 때를 벗어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현관은 어떤가요? 아주 두껍고 육중한 쇳덩어리인 방화철문으로 사시사철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쇳덩어리 철문은 밤손님이나 외부의 범죄자를 막아주는 든든한 물리적 방패 역할은 훌륭히 해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과 운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참으로 무서운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집안 내부에서 썩어가며 매일매일 쌓이는 묵고 탁한 기운이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 환기되어야 할 그 유일한 길마저 이 무거운 철문이 완벽하게 가로막아 차단해버리는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랑 가장이 밖에서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깐깐한 거래처에 치이며 온몸에 덕지덕지 묻혀온 끈적한 스트레스의 파동, 남들의 시기와 질투가 뒤섞인 날카로운 시선들, 그리고 퇴근 후 도록을 열고 들어서며 나도 모르게 푹푹 내쉬게 되는 돈 걱정과 짙은 한숨들, 이 모든 무겁고 시커먼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은 맑은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서 허공으로 가볍게 날아가지 못합니다. 집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마자 육중한 무거운 철문에 턱하니 막혀버려 결국 현관바닥 밑으로 스멀스멀 뱀처럼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는 끈적거리는 운기, 즉 흉악하고 죽은 기운에 보이지 않는 웅덩이로 변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3년, 5년, 수년 동안 가족들 매일같이 내뿜은 원망과 가난의 공포가 현관 바닥에 층층이 겹겹이 쌓여 시커멓고 독한 독버섯처럼 무성하게 피어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환경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풍수와 똑같은 궤적에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사람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저녁에 지쳐 들어올 때 가장 처음 시각적으로 마주하는 공간이 이렇게 알 수 없이 무겁고 어두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짓눌려 있으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몸을 이완하고 쉬어야 할 집이 스트레스의 장소가 되니 이는 결국 별것도 아닌 일로 벌어지는 가족 간의 날 선불화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인 만성적인 무기력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풍수적으로 볼 때 가장 가슴을 치며 통곡할 치명적인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뚫고 지나 우리 집을 향해 간신히 찾아온 아주 맑고 풍요로운 재물과 고마운 귀인이 현관 바닥에 시궁창 웅덩이처럼 깔려 진동하는 이 지독하고 썩은 운기를 영적으로 느끼고는 미처 현관문 문지방을 넘지도 못한 채 기겁을 하며 뒤돌아 허겁지겁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려던 금빛 운이
차가운 쇳덩어리 철문과 썩은 은기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거칠게 튕겨나가는 참담한 형국입니다. 결국 이 숨막히도록 꽉 막혀버린 아파트 현관의 끔찍한 기운을 물리적으로 쓸어내고 영적으로 단숨에 베어내어 소독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우리네 중장년들이 밖에서 뼈가 으스러지라 투잡 쓰리잡 구멍이를 뛰며 만원 2만원 돈을 벌어와도 결국은 모래성에 물을 붓고 밑 빠진 독에 돈을 붓는 허망하고 헛된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독하게 보여서 매일 썩어들어가는 아파트 현관에 그 시커먼 은기 덩어리를 말끔하고 향기롭게 소독하여 박살내어버리고 사방으로 무심히 튕겨나가 도망치던 우리 집 재물운을 다시 내 거실 안방 한가운데까지 무섭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할까요? 무거운 쇳덩어리 철문을 내 맘대로 뜯어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게 빠진 좁은 현관을 다 망치로 부수고 넓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속으로 참으로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긴 시간 동안 한숨을 삼키며 애타게 기다리셨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의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장 준비하실 물건은 딱 2가지입니다. 주방 찬장에 있는 향이 아주 짙고 매운 계피 스틱 3개, 그리고 지갑 속에 굴러다니는 흔한 500원짜리 동전 딱 하나입니다. 이 소박해 보이는 2가지 물물이 차갑고 기운이 꽉 막힌 아파트 현관의 어둠 속에서 만나게 되면 풍수적으로 볼 때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친 것처럼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엄청난 정화작용과 돈을 부르는 재물 증폭의 거대한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주방에서 흔한 향신료나 차를 끓일 때 쓰는 이 계피라는 녀석이 가진 정말 놀랍고도 영적인 풍수적 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계피는 코를 확 찌르듯 아주 맵고 강렬하면서도 끝맛은 묵직하게 달콤한 특유의 짙은 향을 뿜어냅니다. 이 짙고 묵직하며 강력한 계피의 향기는 풍수의 예리한 눈으로 꿰뚫어 보면 극강에 뻗어나가는 양양의 기운, 즉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의 기운과 생동하며 위로 뻗어가는 나무의 기운을 한꺼번에 맹렬하게 뿜어내는 참으로 대단한 영물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의 오랜 역사를 막론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삿된 잡기나 어둠에 잔뜩 찌든 흉하고 악한 기운을 멀리 쫓아내고 공간의 탁한 공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소독하는 데 있어서 이 계피만큼 빠르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연의 천연 재료는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현관 시멘트 바닥에 무겁게 깔려 가족의 발목을 잡던 차갑고 축축한 가난의 귀신을 단숨에 확 불태워버리고 보이지 않게 퍼져있던 곰팡이 같은 탁기를 말끔하게 살균해 내는 최고의 천연 부적이 바로 이 향기로운 계피인 것입니다. 여기에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을 내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그 위로 딱 더해집니다. 100원, 10원 수많은 동전 중에 왜 굳이 제일 큰 500원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의 뒷면을 지금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목이 긴 커다란 학두루미 한 마리가 날개를 아주 활짝 펴고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모습이 정교하고 기품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즉 두루미는 십장생 중 하나로 천년을 꼿꼿하게 사는 신령스러운 새로 여겨졌습니다. 무거운 땅의 기운을 힘차게 박차고 높은 하늘 위로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기운, 즉 솟구치는 승훈 형님과 벼락같이
위로 솟구치는 출세운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길조입니다. 게다가 크기가 가장 크고 묵직하며 단단한 500원 동전은 아주 차갑고 예리하며 날카로운 쇠의 기운, 즉 묵직한 금중 기운을 강하게 뿜어내어 가난에 질기고 질긴 뿌리를 단칼에 예리하게 베어버립니다. 동시에 그 자체로 집안에 들어오는 가장 큰 금전, 부의 씨앗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계피의 뜨겁고 강렬한 양기가 현관의 더러운 음기를 싹 불태워 소독해주고 맑은 빈기를 시원하게 터주면 그 위로 날개가 달린 하기세진 500원의 금기운이 바깥의 거대한 재물을 입에 잔뜩 물고 우리 집 현관문 안으로 힘차게 펄럭이며 날아 들어오는 참으로 완벽하고 경이로운 시너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토록 강력하고 귀한 기운을 품은 물건들을 우리 집 현관에 실제로 세팅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성한 의식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대충 손에 쥐고 바닥에 휙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하늘을 우러르는 간절한 염원을 두 손에 꽉 담아 하나의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듯 아주 정성껏 치르셔야만 기운이 움직입니다. 먼저 동네 시장이나 큰 마트에서 가루가 아닌 손가락 굵기와 길이만 한 아주 온전한 모양의 통계피 스틱 3개를 구하십시오. 부서진 가루는 기운이 사방으로 날려 흩어지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계피 스틱 3개를 손에 쥐고 나란히 모아 문방구에서 파는 붉은색 명주실이나 아주 튼튼한 굵은 고무줄로 칭칭 감아 꽁꽁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 붉은색 역시 생명과 양기를 상징하여 계피가 가진 쫓아내는 힘을 더욱 크게 폭발시킵니다. 그 다음 지갑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어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푹 맑은 물에 뽀득뽀득 묵은 때를 닦아낸 뒤 물기 하나 없이 휴지로 바짝 말려냅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붉은 실로 묶은 계피 스틱 위에 깨끗해진 500원 동전을 살포시 올려놓고 붉은 실로 동전이 바닥에 빠지지 않게 한 번 더 함께 십자가 모양으로 감아 고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학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뒷면 무늬가 천장을 향해 위를 보게 놓아야만 비상하는 승운이 집안으로 발동합니다. 이제 이 정성스러운 기운의 덩어리를 두 손에 꼭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으로 갑니다. 전등 두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밖에서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옆이나 정면에 있는 신발장의 가장 높은 곳, 평평한 위쪽이나 혹은 현관문 틀의 높은 모서리 쪽에 흠집이 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려둡니다. 사람의 발에 툭 채이거나 바닥에 낮게 두면 기운이 밟히고 억눌리게 되니 반드시 가장의 허리보다 높은 위쪽 맑은 공기가 지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비방을 현관 높은 곳에 살포시 올려두는 바로 그 엄숙한 순간, 여러분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호하고 또렷하게 가난한 내 운명의 벼락 같은 선전포고를 하듯 다음의 화근을 3번 아주 깊이 읊조리셔야 합니다. 내 집 앞을 시커멓게 가로막던 지독한 가난과 불운의 장벽은 이 향기로운 계피의 뜨거운 불길에 활활 타서 흔적도 없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비상하는 학의 맑은 기운을 타고 온 우주에 널린 거대한 재물과 눈부신 황금빛 복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온다. 여러분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뱉어낸 이 문구가 계피와 동전의 기운과 허공에서 결합하는 순간 이 작은 행위는 단순한 인간 미신이 아니라 내 깊은 무의식에 뿌리내린 썩은 가난의 패배감을 완전히 싹둑 끊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개운법이자 수행으로 격상됩니다. 꽉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철문 앞은 더 이상 숨막히는 감옥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은은하고 달큰한 계피 향과 함께 세상의 온갖 재물을 끝없이 내 집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든든하고 긍정적인 방어막으로 눈부시게 변모할 것입니다. 이 손가락만 한 나무 껍질 계피 3개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묶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비방이 실제로 아파트 대출금이라는 묵직하고 거대한 바위에 짓눌려 벼랑 끝에서 세상을 향해 악을 쓰며 원망하던 한 평범한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극적으로 멱살을 잡고 살려내어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이끌었는지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분의 가슴 시리고 뭉클한 사연을 마치 한 편의 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리듯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평수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50대 후반의 최 여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 부부는 평생을 남의 집 새빵, 전월세를 서럽게 전전하며 뼈가 빠지게 일한 끝에 5년 전 이율이 한창 쌀 때 무리하게 억 단위의 은행 대출을 덜컥 끌어안고 생애 첫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적처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거실에 누워본다는 그 짜릿한 기쁨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파른 금리 인상 폭격에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남편이 평생 청춘을 바쳐 다녔던 중소기업 공장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서 가장인 남편은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차가운 거리로 나앉는 실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달 남편 통장에서 피같이 빠져나가던 대출 이자를 구하지 못해 결국 이자가 석 달이나 연체되었고 어느 날 낡은 우편함에는 당신들이 사는 그 집을 경매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은행에 붉은 압류, 독촉장이 칼날처럼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피와 땀, 굽은 허리가 서린 생애 첫 아파트에서 빈손으로 쫓겨나 다시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엄청난 공포와 충격에 남편은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종일 소주병만 비우며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 여사님 역시 불 꺼진 거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차라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싶다는 참으로 무서운 절망의 끝을 위태롭고 캄캄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 갇히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넘겨보다가 아파트 현관에 계피와 동전을 묶어두면 꽉 막히고 꼬인 집안에 흉한 눈이 트이고 돈길이 열린다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귀로 듣게 되셨습니다. 평소 최 여사님 같았으면 돈 몇 푼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꺼버리고 비웃고 넘겼겠지만 이미 벼랑 끝에 간당간당 매달려 발버둥 치며 허덕이던 최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썩은 동아줄이라도 뱀의 꼴이라도 꽉 쥐고 짐승처럼 살고 싶다는 처절하고 피 끓는 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새벽 3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남편 몰래 살금살금 주방으로 기어나가 찬장을 다 뒤엎어 먹다 남은 수정과 끓일 때 쓰던 계피 스틱 3개를 찾아냈습니다. 텅 빈 지갑을 탈탈 털어 간신히 학이 그려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고는 반찬통을 묶던 붉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맸습니다. 가슴이 박박 찢어지는 억울함과 내 신세에 대한 서러움에 굵은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걸레 수건에 주방 굵은 소금을 풍물을 흠뻑 적셔 추운 줄도 모르고 현관 바닥을 손톱이 다 깨지도록 빡빡, 아주 빡빡 소리나게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최 여사님의 눈물 콧물이 짠 소금물에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현관 신발장 맨 위 구석먼지를 치우고 그 계피와 동전 묶음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착한 남편 목숨만 제발 살려주시고 이 한겨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지 않게 제발 이 꽉 막힌 지옥 같은 대출금의 늪에서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차디찬 쇳덩어리 철문에 뜨거운 이마를 대고 짐승처럼 끙익대며 토해낸 그 피 맺힌 여인의 기도가 적막하고 캄캄한 현관의 공기를 꽉 채웠습니다. 그 눈물에 새벽 의식을 치른 이후 다음날 아침 짠하고 하늘에서 벼락치듯 5만원권 돈뭉치가 현관 앞에 수북이 떨어지거나 냉혹한 은행빚이 하루아침에 탕감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로또 같은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 여사님의 삶에 아주 미세하지만 흙 속의 새싹처럼 분명하고 단단한 기적의 숨통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짓눌러 숨통을 조이던 썩은 공기가 계피향에 걷히면서 매일 방에 틀어박혀 술에 절어 살며 세상을 저주하던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막노동 공사판이라도 나가겠다며 스스로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지도 않던 부부의 대화에 다시 작은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2달 뒤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소식이 덜컥 날아들었습니다. 몇 년째 시골에 팔리지 않고 버려져 있어 동네 부동산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졌던 친정아버지 영희의 작은 맹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군청의 새로운 도로 개발 계획에 우연히 정중앙으로 포함되면서 갑자기 좋은 가격에 처분되어 꽤 큰 현금 뭉치가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두 손을 떨며 그 돈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아파트 경매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밀린 연체 이자를 모두 한 방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사판을 돌며 실직 후 자존감이 지하 바닥을 치던 남편에게 예전 중소기업 시절 직장 상사가 먼저 수소문 끝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우수거래처의 관리직 자리로 기적처럼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만나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고 하염없이 눈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눈물 흘리던 새벽 신발장 위에 올렸던 그 500원짜리와 계피가 도깨비 요술방망이처럼 기적을 뚝딱 부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의 산산조각난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아 세워주고 현관을 시커멓게 짓누르던 원망과 가난의 독한 음기를 그 맵고 강렬한 계피의 양기가 활활 태워버렸기에 비로소 우주의 기운과 신이 감동하여 꽉 닫힌 막힌 철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꽉 막혀 썩어가던 운명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니 다시 사람의 따뜻한 생기가 돌고 끊겼던 귀인의 인연이 다시 닿으며 사방에서 꼬인 돈의 매듭이 마법처럼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아파트 현관 철문 근처에 뱀처럼 숨어있던 무서운 음기를 박살내고 계피로 튼튼한 금전의 방어막을 현관에 구축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으니 발 뻗고 자야겠다며 거실 소파에 벌러덩이고 안심하실 때가 절대 아닙니다. 문 밖 복도에서 쳐들어오는
나쁜 기운의 구멍을 아무리 단단히 잘 틀어막아 놓았어도 정작 여러분이 도어록을 열고 들어오는 현관 내부 바닥과 벽면에 내 소중하게 들어온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복을 걷어차 쫓아내는 지독한 독버섯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면 그동안 흘린 땀과 정성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매일 외출하며 현관문을 오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치명적인 현관 내부의 풍수결함들을 오늘 밤 당장 모두 뜯어 고치셔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여 현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여러분과 가족들의 낡은 신발들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내 시선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밖에서 온갖 더러운 흙먼지와 남들의 부정적인 탁기, 병균을 잔뜩 묻혀온 꼬질꼬질한 신발을 현관 매트에서 한번 털지도 물티슈로 닦지도 않고 바닥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무섭고 치명적인 풍수의 실수는 바로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며 발에서 훌렁 벗어던진 신발의 앞코 방향에 있습니다. 만약 벗어든 신발의 앞코가 현관문밖에 아니라 집 안쪽, 즉 안방과 거실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밖에서 내 신발에 잔뜩 묻혀온 온갖 질병의 씨앗과 흉은 가난의 더러운 귀신이 닫힌 현관을 훌쩍 넘어 거실 안방으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도록 아주 친절하게 귀빈 대접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무서운 짓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사람의 두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신발은 곧 사람의 기운이 이동하는 경로이자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신발의 앞코가 항상 현관문 밖을 향해 있어야 나쁜 기운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쓸려 빠져나가고 밖으로 나가 돈을 억적같이 벌어오겠다는 가장의 강한 의지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당장 오늘 밤 현관 바닥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진 흙 묻은 신발들을 신발장 안에 단정히 안 보이게 넣거나 내일 아침 당장 신기 위해 꺼내둘 신발이라면 반드시 그 앞코가 차가운 현관 철문 쪽을 나란히 바라보도록 짝을 맞춰 가지런히 돌려놓아 정리하십시오. 현관 바닥의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먼저 정면으로 닿는 곳, 즉 현관의 정면 벽을 눈을 크게 뜨고 확 노려보십시오. 요즘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 전실에 인테리어 목적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라는 목적으로 아주 흔하게 벽에 붙어있는 것,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혹시 떡하니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이것은 풍수적으로 집안을 말아먹고 복을 쫓아내는 가장 최악의 인테리어 구조입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반사하고 빛처럼 튕겨내는 아주 강력하고 예민한 영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캄캄한 복도를 지나고 차가운 철문을 뚫어 모처럼 좋은 귀인과 풍요로운 재물의 맑은 기운이 우리 집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있는 뻔뻔하고 차가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니 그 좋은 기운들이 크게 놀라 밖으로 다시 흉하게 반사되어 허무하게 쫓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힘들게 들어오려던 복이 거울에 부딪혀 와장창 박살이 나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파트 현관 정면에 벽면 거울이 단단히 붙어 있어 내 힘으로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 예쁘고 부드러운 패브릭 천이나 가벼운 가림막, 블라인드로 거울의 절반 이상을 덮어 시야를 가려두시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사람 키만 한 깊이 넓은 관엽식물 화분을 거울 바로 앞에 두어 밖으로 반사되는 뾰족하고 나쁜 살기를 식물의 생기로 부드럽게 흡수하고 막아주어야 합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우리 집의 첫인상 얼굴입니다. 얼굴이 거울의 살기로 찡그려져 있고 먼지로 탁하면 그 어떤 좋은 사람도 인연도 돈다발을 돈의 신도 절대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 준엄하고 무서운 진실을 반드시 뼈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차가운 소금물로 현관 바닥에 묵은 때를 무릎 꿇고 박박 문질러 닦고 냄새나는 계피를 정성스레 실로 묶어 지갑 속 500원 동전을 얹어놓고 흩어진 신발코를 밖으로 돌려놓으며 보기 싫은 거울을 천으로 가리는 이 땀 흘리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것이 여러분 눈에는 그저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베란다밖 하늘에서 5만원권 돈다발이 비처럼 쏟아지기를 허공에 삿대질하며 비는 얄팍하고 천박한 기복신앙의 주술로만 보이십니까?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좀 이것은 자연의 흙을 밟지 못하고 딱딱한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 매일 도에 쫓기고 이자에 허덕이며 이리저리 흥크러져 있던 내 삶의 구차한 태도를 내 손으로 꼿꼿하게 다시 세우고 바로잡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켜켜이 수십 년간 쌓인 돈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타인에 대한 어지러움을 조용히 빗자루로 쓸어내듯 깨끗이 정돈하여 앞으로 나에게 뚜벅뚜벅 다가올 새로운 맑은 운명을 아주 겸허하고 당당하게 두 팔 벌려 맞이하겠다는 참으로 고귀하고도 철학적인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평생을 누더기 장삼 한 벌로 맑게 살다 가신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일관하시며 무리하게 빚을 내어 아파트 평수를 한 평 두 평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하루하루 이자와 욕심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며 죽어가는 핏기 없는 현대인들을 향해 매섭고도 서늘한 죽비 같은 화두를 수없이 던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의 지옥불로 이끄는 것은 단순히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비어있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을 때 내 두 손에 온전히 쥐어지지도 않고 캄캄한 무덤까지 가져갈 수도 없는 그 허망한 물건과 시멘트 평수에 목을 매는 지독한 집착이라는 뼈를 때리는 엄중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행에 평생 노예처럼 빚을 잔뜩 내어 산 저덩치 큰 콘크리트 덩어리, 저 아파트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 남들에게 동창들에게 떵떵거리며 과시하겠다는 그 부질없는 허영심 하나에 꽉 사로잡혀 평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과 뼈골을 가다먹히고 쑤시는 관절을 안고 허무하게 늙어가지 않았습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아파트 평수를 한 평 더 늘리는 데만 핏발 선문으로 미친 듯이 집착하느라 정작 세상을 넉넉하게 품어 안아야 할 내 진짜 마음의 평수는 단 한 뼘도 넓히지 못한 채 참으로 옹졸하고 팍팍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평수가 손바닥만 하게 좁아터져 있으니 아무리 수십 평짜리 화려한 고급 대리석 아파트에 산다 한들 매일매일 내일막을 돈 걱정과 빚보증에 시달리며 그 화려한 거실이 결국 창살만 없을 뿐 숨 막히는 감옥이자 생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 집에 대한 헛된 집착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이자 많이 준다며 철석같이 믿었다가 사기당해 잃어버린 돈, 평생 내 청춘을 다 바쳐 이자 갚고 살았건만 정부 정책 하나에 오르지 않고 뚝 떨어지는 내 아파트에 대한 지독하고 쓰라린 미련,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게만 산 나를 이렇게 빚쟁이로 몰아세운 험악한 세상과 못된 타인을 향한 핏발선 분노, 이 모든 쓰디쓴 원망을 잔뜩 화가 난 채 두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꽉 움켜쥐고만 있으면 하늘이 굽어살피다 불쌍히 여겨내게 따뜻하고 묵직한 금괴와 새로운 복을 건네주려 손을 내밀어도 그 귀한 손을 마주잡을 빈 공간이 내 두 손에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꽉 쥐 독을 스르르 펴서 놓아야 비로소 다가오는 새로운 맑고 시원한 물을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흔들림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달빛이 차갑게 내리는 밤, 굳게 닫힌 우리 집 아파트 현관 철문 앞에 향기로운 계피를 조심스레 두고 은빛 동전을 올려놓는 그 은밀하고 정성스러운 밤의 행위는 그저 내일 아침 눈 뜨면 빛 독촉 전화가 조금 줄어들기를 유행으로 바라는 가벼운 주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십자가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피말리며 괴롭히던 돈에 대한 짐승 같은 맹독성 분노와 가난의 공포를 저 굳게 닫힌 현관 문 밖으로 영원히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내 꽉쥐 손에서 훌훌 먼지 털듯 털어버리겠다는 참으로 위대하고 눈물겨운 나 자신과의 결단입니다. 세상을 향해 빳빳하고 오만하게 쳐들었던 욕심의 고개를 현관 시멘트 바닥으로 한없이 납작 엎드려 낮추고 내 속을 텅 비워내겠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심샤 신의 뜨거운 실천입니다. 맵고 알싸한 계피의 향기가 내 집안의 구석구석 악취를 소독하듯 내 좁은 마음속에 시커멓게 낀 탁한 원망의 앙금을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부터는 은은하고 묵직하게 멀리 퍼지는 저 계피향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맑은 기운을 넉넉히 베풀고 따뜻하게 나누며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아주 엄숙하고 빛나는 영적 리셋인 셈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무거운 집착을 스르르 버리고 텅 비어진 아주 맑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거실에 대자로 누워 깊고 편안한 숨을 쉴 때 비로소 온 우주의 거대하고 찬란한 말년의 복 기운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짠하고 나타나 여러분의 열린 넉넉한 마음과 깨끗한 현관으로 거침없이 둑이 무너지듯 폭포수처럼 콸콸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늙고 두서없이 말 많은 제 이야기에 중간에 채널을 휙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가슴 깊이 코끝이 찡하도록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미친 듯이 치솟는 시장 물가와 은행이자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자식들까지 팍팍한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매일 밤 캄캄한 아파트 베란다 창밖에 번쩍이는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몰래 쓴눈물을 삼키셨을 이 땅의 수많은 굽은 등뼈의 고단한 가장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오늘 제가 목놓아 소리 내어드린 이 긴 말씀이 꽁꽁 얼어붙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봄눈이 사르르 녹듯 부드럽게 녹여내는 아주 작은 위로의 촛불이 되고 창살 없는 지옥 같다고 여겨 한숨 쉬었던 매일 아침에 그 무거운 현관문을 다시 씩씩하게 어깨 펴고 열고 나갈 희망의 파란 싹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붉은 해가 저물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방으로 잠자리에 들어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해지면 여러분 혼자 조용히 몸을 일으켜 여러분 아파트의 현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십시오. 어지럽게 이리 뒹굴고 저리 널브러져 있는 가족들의 흙묻은 신발 앞코를 현관문 밖으로 예쁘게 돌려 가지런히 정성껏 정리하시고 주방 서랍에 잠들어 있는 은은하고
강렬한 매운 향기를 머금은 계피 스틱 3개와 빛나는 학이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붉은 명주실로 꽁꽁 단단히 묶어 흠집 나지 않게 현관 신발장 위쪽이나 문틀 모서리에 아주 정성껏 살포시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정면을 무섭게 노려보며 들어오는 복마저 기겁하게 쫓아내던 그 얄미운 전신 거울도 장롱에 있는 예쁜 천조각으로 살포시 덮어 시야를 가려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내 사랑하는 늙은 아내와 남편, 토끼 같은 자식들을 험한 비바람 들이치지 않는 따뜻한 방에 눕히기 위해 그 좁고 답답한 현관 철문을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오가며 홀로 땀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생의 묵묵한 희생은 절대 단 한 방울도 이 세상에서 헛되이 시멘트 바닥에 말라붙어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 모든 눈물겨운 정성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이 악물고 버텨낸 그 눈물겨운 인고의 세월과 희생은 결코 헛된 개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억만 배, 천만 배의 거대하고 따뜻한 말년의 복과 눈부시게 쏟아지는 재물음으로 아주 튼튼하게 똘똘 뭉쳐져서 계피향으로 맑게 소독되고 정화된 여러분의 그 닫힌 아파트 현관 철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기분 좋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들어올 것을 부족한 저는 추호의 흔들림이나 의심도 없이 굳게, 아주 굳게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 험난 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네 인생의 굽이굽이 험한 고비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참으로 장하게 잘 견뎌내신 너무나도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앞으로 두 주먹 쥐고 뚜벅뚜벅 걸어가실 여러분의 남은 앞날에는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가난의 그림자와 은행 빚의 무거운 굴레는 영원히 현관 밖으로 싹 거쳐버리고 지갑 가득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재물운과 푹신푹신하고 향기로운 꽃길을 걷는 것 같이 평안하고 눈부신 말년의 축복만이 집안 구석구석 틈새마다 가득 차고 넘쳐 흐르시기를 제 모든 진심을 다해 꾹꾹 눌러 담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변덕을 부립니다. 늘 아프신 곳 없이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시고 반찬이 없고 입맛이 쓰더라도 식사 꼭 따뜻하게 잘 챙겨 드십시오. 앞심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은 캄캄했던 오늘보다 반드시 평안하고 맑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참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이 긴긴 이야기 끝까지 끄덕이며 제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참으로 평안하고 맑은 고운 밤 되십시오.